자, 여러분 10주차 네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1차원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는 시점에서 1차원별을 좀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뭔가 유용한 일처리를 하는 전형적인 예인데 두 가지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0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 찾기. 물론 여기 이제 굳이 10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배열에 이제 10개가 들어가든 100개가 들어가든 1000개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는 와중에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 찾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응용을 해서 여기서 짠 프로그램을 응용을 해서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갖다가 여러 개의 숫자가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크기별로 나눠 가지고 크기에 의해서 이제 순서대로 데이터가 적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를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행위를 정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소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처음부터 짜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짰던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프린트 어레이 한번 짜는 거 있었죠, 그죠? 프린트 어레이 함수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열, 여태까지 사용했던 배열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잘 돌아가는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작합시다. 자, 제대로 들어가죠. 자, 일단 크기를 구하는 프로그램부터 한번 짜보겠어요. 크기 구하는 거. 제일 큰 거 찾는 거. 제일 큰 거 찾는 거. 자, 인티저 i 필요하고 인티저 맥스 값. 인티저 맥스 포지션. 맥스 POS는 맥스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최대값이 위치한 최대값이 존재하는 곳의 위치를 갖다가 이 변수에다가 이제 실어 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눈으로 쭉 찾아봅시다. 이게 0, 1, 2, 3, 4 89가 제일 크죠, 그죠? 89가 제일 크니까 맥스 포지션 값에는 4가 남아야지 되고 그 다음 최대 값에는 89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한번 우리가 얻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느냐, 이제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맥스 값에다가 제일 작다라고 여기서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다라고 하는 숫자를 미리 적어줘야 됩니다. 제일 작다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다 양수들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1이 제일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걸 적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for i는 0서부터 i가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 포지션 값도 -1이라고 일단 적읍시다. 맥스 포지션 값도 이렇게 적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if xi가 max보다 크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죠. 자, 요지가 뭐냐면은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x0, x1, x2를 갖다가 계속 방문을 합니다. x0, x1, x2를 계속 방문을 하는데 그렇게 방문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최대값이라고 가정했던 그 값보다 새로 트래버스한 엘리먼트의 값이 더 크게 되면은 내가 얘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더 크면은 얘를 이제 맥스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맥스 값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xi 값을 맥스 값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맥스
포지션 값은 i 값, 그러니까 i가 있는 위치죠. 이 xi가 있는 i 위치 값이 이제 최대 값이 있는 위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나면은 이 돌고 난 결과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대값의 위치가 구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rint f max는 %t max 포지션은 %t new line 찍고 max 포지션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테크닉을 쓰면은 지난번에 뭡니까? 데이터 3개일 때 최대값 구하는 거 혹은 4개일 때 최대값 구하는 거에 비해서 이 부문을 무진장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수를 하나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이 부문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만 쓰면서도 이제 맥스 값의 위치랑 맥스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맥스 값이 89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0, 1, 2, 3, 4 해가지고 4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컴파일 해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맥스 값에 89가 나오고 맥스 포지션 값이 4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요런 행위 여러분들 이 데이터 중에서 미니멈 값 제일 작은 값을 구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니멈 값 구하고 싶으면 미니멈 값 구하고 싶을 때는 이 자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데이터 영역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값을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 변수 이름은 당연히 min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일부러 맥스 위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안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99999 이 숫자가 여기에서 가장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일 거다라고 여기다 명시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인티저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죠? 인티저 중에서 제일 큰 값. 2의 31승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여기다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값으로. 제일 큰 값으로. 그래서 제일 크다고 가정되는 값을 여기다 접어놓고 그 다음에 이 루프를 반복을 하면서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이제 미니멈 값이라고 생각하면 미니멈 값보다 xi 값이 더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새로 미니멈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글자로는 max랑 max 포지션이라고 했지만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최소값이랑 최소값의 위치가 찾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최소값이 뭔가요? 12죠. 그죠? 12가 나올 테고 0, 1, 2, 3, 4, 5 해가지고 5라고 하는 값이 위치값이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0이랑 미니멈 위치 5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테크닉이니까 꼭 기억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상으로 바꿔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89, 4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지는 뭐냐면은 요런 프로그램을 웬만하면은 요런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걸 갖다가 함수를 만들어 놓으라 하는 겁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만들 때도 내가 과연 맥스 값이랑 맥스 포지션 값을 다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들 맥스 포지션 값을 알면은 요 인덱스 0, 1, 2, 3, 4를 알면은 그 위치에 있는 89라고 하는 값을 알아올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걸 함수로 만들어 줄 때는 굳이 이 두 개의 값을 다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 맥스보다 맥스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위치를 알면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역할을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면서 그 함수를 뭐라고 이름 질 거냐? 맥스 포지션은 get max position 이런 함수로 만들어 주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여기 아규먼트에 뭘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자, 배열의 이름 x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 10개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max position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인티저 맥스 포지션 인티저 p 인티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싹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아까 맥시멈 값이랑 맥시멈의 위치값 구하는 거 그대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 10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n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죠? n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걸 뭘 돌려줘야 됩니까? 맥시멈 값을 돌려주지 않고 return max 포지션 값을 돌려준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맥스 이제 요 변수 맥스 변수 값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자, 맥스 포지션 값을 이제 알아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얘네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getMax position x10 하면은 이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이 있는 곳에 위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옵니까? 4가 들어올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맥스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max position 이 배열에 포지션 x 포지션 있는 곳에 있는 값이 제일 큰 값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티저가 있어야 되네요. 인티저. 배열 이름이 P죠, 그죠? 포멀 파라미터 P로 넘어왔으니까, 포인터 P로 넘어왔으니까 P입니다. 이것도 P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P라고 적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해봅시다. getMax position. 이건 함수 이름이 또 잘못됐네요. getMax position. 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또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자, 이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자, 89랑 4라고 하는 이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대값 구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봤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서 뭘 만드느냐? 소팅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소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얘에서 getMax 포지션을 여기 있는 데이터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은 네 번째에 89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럼 그걸 알아내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여기 89랑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50일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 값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 값을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보통 그런 행위를 하는 함수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스왑한다 라고 합니다. 스왑을 합니다. 스왑 함수 지난번에 짰던 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또 짜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자, 내가 이걸 다시 치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이 스왑 함수 지난번에 짰던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갖다 놨습니다. 스왑 변수 두 개, 인티저 두 개의 변수 값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요 출력하는 내용을 맨 처음에 한번 출력해 봅시다. 여기다 출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을 구한 다음에 요거는 내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요거는 맥시멈 값 구하는 결과값은 지워버리고, 자, get 포지션에서 max 포지션 값을 구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스왑을 한다는 거예요. 스왑. 자, 뭐랑 스왑을 하냐면은
x max 포지션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x 9에 있는 것을 수합한다는 거죠. x9는 어디 있는 겁니까? 맨 뒤에 있는 데이터고 x max 포지션은 어디 있는 겁니까? x max 포지션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거 89죠. 89랑 51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합을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call by value로 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합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수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formal 파라미터, 이 액츄얼 파라미터 값이 여기에다가 복사가 돼 가지고 이건 아예 신텍스 에러가 나오겠네요. call by reference를 만들었으니까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컴파일해 보면은 자, 컴파일하면 신텍스 에러 나오죠. 왜냐하면은 주소를 넘겨줘야 되는데 인티저 값을 넘겨줬으니까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address of max position 에다가 address of x9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요 89가 있는 요 위치값이 넘어가고 요 51이 있는 위치값이 넘어가 가지고 89랑 51의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자, 요거 처음에 출력해보고 수합 맥시멈 값 찾은 다음에 수합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는가 봅시다. 컴파일실에 딱 했더니 처음에는 원래 데이터처럼 38 쭉 해가지고 51을 쓰는데 이렇게 요걸 한 단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1이 이 자리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89가 이 자리로 갔더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뭘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전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오른쪽에 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세 개의 덩어리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한 번 더 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맥스 값의 위치를 구하는데 아까는 10이었는데 9까지만 자, 뭐냐면은 데이터 9개 중에서만 제일 큰 걸 구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일 큰 값은 오른쪽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맨 뒤에 89가 들어가 있고 이 자리가 51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9개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82가 찾아질 겁니다. 그거랑 뭘 바꾸냐면은 그 9개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얘랑 바꾸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데이터 두 개의 큰 것이 오른쪽으로 밀려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 하면은 최소한 여기 89, 그 다음에 89, 82 이렇게 두 개의 큰 데이터가 오른쪽에 가 있다는 게 보장이 된다 하는 거죠.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탁 복사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 놓고 이렇게 써주는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는 뭘 쓴다고요? 이 자리에다가는 8이라고 쓰고 이 자리에다가는 7이라고 써보자 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컴파일 후 실행시키게 되면은 요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89, 82, 8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개의 데이터가 맨 오른쪽에 가 있다. 큰 숫자 3개가 오른쪽에 쏠려 있다라고 순서대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줄여가면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요게 몇 개가 요런 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요 덩어리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3개의 데이터가 오른쪽 가는 게 보장이 되니까 이 덩어리가 10번 있어야지 될까요? 10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9번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하는 게 9번이 반복하게 되면 데이터 9개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되고 나머지 데이터 하나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데이터 하나는 그냥 한 개니까 그냥 소팅된 상태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걸 미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번 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 번 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요거 포문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문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탁 집어넣고 여기 for문을 돌립니다. 자, for문을 돌립니다. for문을 돌리는데 i는 제로서부터 몇 번 돌아야 된다 그랬죠? 이 반복문이 9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9번 필요하기 때문에 i 10보다 적은 동안 아니라 0부터 시작하니까 9보다 적은 동안 돌아라 하면서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얘네들은 싹 버리겠습니다. 반복문을 쓸 거니까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인덱스가 어떻게 변했어요? 19, 8, 7, 6 이렇게 변했죠. 그죠? 19, 8, 7, 6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9, 8, 7, 6 변하게 하는 요 숫자를 갖다가 이 i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별짓기 할 때 그런 일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게 19, 8, 7, 6 변하는데 i 값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변하면은 요 경우에 19, 8, 7, 6 변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i-10-i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맨 처음에 i가 10일 때는 이게 10이 되고 i가 0일 때는 10이 되고 i가 1일 때는 9가 되고 i가 2일 때는 뭐 이렇게 8이 되고 자꾸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는 또 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9는 이거 바뀌는 거에 비하면은 9-i-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i만큼 빼준 거에다가 한 번 더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10-i-1 그러니까 10-i-1이니까 그냥 9-i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9-i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 실에 자, 이렇게 하면은 쭈르르르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도는 와중에 이제 데이터가 쭉 바뀌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눈에 좀 띄게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를 갖다가 11로 한번 제일 작은 숫자기 오른쪽에 있도록 그러면은 저 11이 어디로 이동해 가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12 여기다가 10이라고 여기다가는 12라고 해야 되겠네. 12 38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을 시키면은 데이터가 쭈르르르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제 9번 반복을 하는 와중에 소팅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을 돌 때 이 한 사이클을 갖다가 우리가 소팅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페이스다라고 합니다. 페이스 단계다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9단계를 거치는 와중에 이렇게 쭉 데이터들이 변해가면서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자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각 페이지를 내가 굳이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내가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걸 적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 과정이 뭡니까? 소팅하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요 소팅하는 과정을 지금 데이터 몇 개에 대해서 소팅합니까? 이거는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소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 10, 9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팅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함수로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함수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selection sort라고 함수를 만들어주고 x, 10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셀렉션 소트라고 만들어주고 이 셀렉션 소트 함수는 자, 시그니처가 return 타입이 void고 셀렉션 소트 인티저 pi 그 다음에
인티저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조금 되고, 그런 와중에 인티저 i랑 맥스 포지션 값이 저기에서 필요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서 배열 이름이 x가 아니라 p죠, 그죠? 봉합하는데 p니까 p라고 적어줘야 되고, 이 자리에다가도 p, 이 자리에다가도 p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인티저 n이 넘어왔는데 여기 액츄얼 파라미터 10이 넘어왔죠, 그죠? 10이 넘어온 게 여기서 9로 여기서 사용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n-1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n-1. 여기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n-i라고 적으면 됩니다. n-i라고 적어도 이거는 9니까 n-1-i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셀렉션 소트는 임의 배열 이름이 상관없습니다. 임의의 배열에 임의의 n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제 소팅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중 루프인데 여기 get max position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때 여기 루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까지 루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루프를 갖다가 여기다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get max position 함수를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이 안에서 직접 루프를 이용해서 max position 값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도 됩니다. 근데 난 일부러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함수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과 값이 제대로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느냐? printf before sort new line 이렇게 하고, 자, 출력하기 전에 프린트 어레이를 한번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셀렉션 소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자, 애프터 소트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어레이를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린트 어레이를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이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컴파일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처음에 데이터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소팅을 하고 났더니 1, 12, 17, 29, 38 이렇게 해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이게 소팅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이용할 때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소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좀 프로그램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돼요. 자, 소팅 방법에 제일 쉬운 소팅 방법이 제일 쉬운 버블 소트라고 있습니다. 버블 소트. 그 다음에 쉬운 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셀렉션 소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처럼 요거보다 조금 뭐 비슷하게 쉬운 거예요. 인서션 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내가 다른 소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빨리 익혀라라고 강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진 않겠지만은 요 세 가지 소팅 방법인데 그 세 가지 소팅 방법이 각각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교재를 찾아보든지 해서 버블 소트 하는 방법 혹은 인서션 소트 하는 방법을 갖다가 꼭 익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걸 과제로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과제 채점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유의지로 맡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버블 소트랑 인서션 소트 이거 눈 감고도 짤 수 있도록 항상 어떤 그 프로그래밍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외에 이거 세 가지에 능통한 사람은
퀵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퀵소트. 이게 진짜 뭡니까 그 라이브러리에서 소트 함수 만들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퀵소트, 머지 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지 소트. 그 다음에 힙소트. 그 다음에 쉘 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팅 방법이 자주 언급되는 것만 하더라도 한 10대까지는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소팅 방법들이 여기 있는 7개고 그 중에 3개 정도는 여러분이 2학년 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3학년 때도 언급이 되고 자료구조 2학년 2학기에 자료구조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도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수업 시간에서 요거 IT를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소팅 기법들이니까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말로 추천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여러분 스스로 좀 보이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뭐 말로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권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기왕 이제 배열을 배웠으니까 이런 소팅을 짜면서 어떻게 이 배열이 이용이 되는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런 소팅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런 정도로 해서 10주차 4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